부자가 되려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 예전에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계 400대 거부 가운데 58명은 대학을 가지 않았거나 중퇴했다. 그러나 이들의 재력은 평균 48억 달러로 전체 평균 18억보다 훨씬 더 많았으며 미국 동부의 살인 명문대 아이비리그 출신자보다 평균 2배 더 많았다. 즉, 학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돈은 더 많이 벌었다는 말이다. 실제로 유명한 자수성가형 부자들을 보면 학력이 좋은 사람이 드물다. 국내 재벌 1세들도 그렇다. 음. 이 재미있는 것은 학력과 학벌이 화려한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애쓰는 회사들이 대부분 학력이 짧은 사람들이 만든 회사라는 점이다. 이 사실은 부자가 되려면 학교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일까? 헛소리 하지 말라. 이 특출한 능력과 노력이 따로 없는 한 학교 공부를 너무 안 하면 아예 기회가 박탈되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더 높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학교와 관련된 몇 가지 거짓말들이다. 이 첫 번째 거짓말은 공부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다. 진실은 인격의 깊이와 지식의 양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부를 잘한 덕분에 전문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교양인이 되었다는 것도 결코 아니다. 이 농경 시대에는 교육의 목적이 인간 형성에 있었고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스승이었다. 그러나 학교 공부는 더 이상 인격 함양을 위한 도구가 아니며 그저 지식의 습득만을 추구할 뿐이고 그마저도 배우고 나서 몇 년도 다 못 가 잊어버릴 것들이 태반인데다가 가르치는 자는 직업인으로서의 교사일 뿐이다. 이 두 번째 거짓말은 선생님을 존경하라는 말이다. 이 고졸자들은 보통 초중고 12년 동안 70에서 100명 정도의 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고3 학생 1884명에게 존경하는 교사가 몇 명 있느냐고 물었더니 46.5%는 1명에서 2명, 34.7%는 3명에서 4명, 이 88.1%는 5명에서 6명, 10.6%는 없다고 대답했다는 통계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내 딸들이 존경할 만한 교사를 만날 확률은 10%도 안 된다는 뜻이다. 나는 실제로 내 딸들에게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라고 한 적도 없고 선생님을 존경하라는 말도 전혀 한 적이 없다. 오히려 교사들 중에는 형편없는 연놈들이 더 많으며 운이 아주 좋아야 존경할 만한 스승을 만나게 된다고 말해왔다. 이 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정말 웃기는 연놈들이 선생님 행세를 하는 게 부지기수다. 어쨌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전문 직업을 가지려면 갖가지 자격 시험을 잘 치러야 하므로 공부를 잘해야 하고 좋다는 직장 역시 좋은 학교로 나와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 공부 자체를 잘한다고 해서 또는 오래 공부하였다고 해서 경제적 수입이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 가르치는 일이나 연구로 밥 먹고 사는 선생, 교수, 연구원 같은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학교 공부 자체는 돈을 버는 게임을 수행하는 것과 어느 정도나 관계가 있는가? 순전히 내 개인적 생각이지만 고등학교까지의 교과 과목들에 대한 나의 평가는 아래와 같다. 국어, 논리력, 발표력, 글쓰기 등의 능력 개발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과목들도 그렇지만 학자가 되는데 필요한 내용들도 많다. 강남 갔다 돌아온 제비를 무조건 조국의 광복으로 외워야 하는 교육은 거지 발사기보다도 더 못하다. 수학. 논리력을 키워주지만 1차 방정식과 간단한 기하 지식 정도 이외에는 돈 버는 게임과 별 관련이 없다. 연관 과목의 학자나 엔지니어가 될 지극히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면 고교 때 열심히 공부한 수학의 정석 시리즈는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어. 못하면 돈 벌 기회가 많이 줄어들며 해외여행도 단체 관광으로만 다니게 된다. 하지만 영어를 가르칠 만한 자격을 가진 교사의 수는 아주 한정되어 있다. 대부분은 무조건 외워라 라고 가르치며 자기 돈으로 자기 실력을 늘리려 하기보다는 국가에서 교육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다. 제2외국어. 영어보다는 제공하는 기회의 쪽이 더 폭이 좁다. 가학, 과학, 과학. 실험을 많이 한다면 과학적 상호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분야에 종사할 사람들 이외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전기, 전자, 물리, 화학에 대한 기초 지식은 쓸모가 종종 있다. 하지만 어느 중학교의 닭대가리 과학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단원 목차만 4시간 동안은 외우게 한다.
내 딸이 겪었다. 국사, 한국인 혹은 애국자가 되는데 필요할 수도 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졸업 후 다 잊어버릴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외워야 점수가 나온다. 세계사, 역사는 결국 경제적 이득을 위한 투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배우게 된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배우면 좋지만 시시콜콜 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도덕, 윤리, 이런 것은 배운다고 해서 자동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 역시 암기할 것들이 많지만 곧 다 잃어버리고 말 것들이다. 미술, 음악, 체육. 어느 미술 교사는 자기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그리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는다. 어느 음악 선생은 이론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외우게만 한다. 어느 체육 선생은 비 오는 날이면 학생들에게 필기를 엄청 시킨다. 나는 그런 교사들의 머리 속을 해부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정말 보고 싶다. 교장, 교감, 교육감 등등. 이 사회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배울 수도 있다. 나는 고교 졸업 후 몇 년도 못 가 잃어버린 내용들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다. 하물며 1년도 못 가 까맣게 잊어버린 내용들을 기초 학력의 증대니 국민 교양의 토대니 하는 명분으로 강제로 가르치는 정책은 정말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한다고 믿는다.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1년 후에는 똑같은 상태를 보일 텐데 그걸 가르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어느 나라 교육계에도 기득권층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과목을 고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의미로 선택하는 과목으로 선정하려고 할 때 가장 반대가 심한 집단은 당연히 그 과목을 전공한 학자들이거나 교수들일 것이다. 당연히 그들은 그 과목이야말로 학문의 기초이며 고교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과목이라고 침을 튀기며 강조할 것이다. 마치 그것을 안 배우면 삶의 질은 물론 국민의 교양이 떨어지게 되는 양 말이다. 결국 기득권자들의 입김에 그 과목은 고교 과정에서 여전히 강제적으로 배워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남게 된다.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고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들은 그 과목과 관련된 분야로 진출하지 않을 99.99%의 학생들에게는 그 10분의 1만 배워도 충분한 내용들이라는 것이다. 즉, 0.01% 미만의 학생들이 그 과목을 전공하게 되고 바로 그 극소수를 가려내고자 기득권자들은 모든 학생이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입에 개거품을 문다.